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목표들 많이 세우셨죠? 현명하게 목표를 세우는 방법, 워런 버핏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세계 3위의 부자고요. 75조 원이라는 부를 일궈낸 사람인데요.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죠. 주식 투자 비법뿐만 아니라 그가 성공한 원인은 그의 몸에 밴 지혜와 습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워런 버핏이 어느 날 그의 지인에게 당신의 목표를 25가지를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지인이 몇 분 동안 고민을 하면서 노트를 다 채웠겠죠. 그 중에서 5가지 정말 가장 중요한 목표에만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했습니다. 그의 지인이 그 5가지에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목표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워런 버핏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의 지인은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노력해서 나머지 목표들도 이루어내야 되겠죠? 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하지만 워런 버핏은 의외의 충고를 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 5가지 목표를 제외한 나머지 목표들은 당신이 버려야 할, 피해야 할 목표일세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이루기 전까지는 나머지에 절대로 그 어떤 관심도 노력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버려야 하는 지혜, 그것에서부터 목표를 이루는 그 성공의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 카운슬러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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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해를 맞아서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최병훈 전문가님. 네, 주식 투자자라면 이제 비관주의를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장이 안 좋았는데요. 비관주의에 너무 젖어 있어요. 네, 올해도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비관에 빠져 있을 텐데 예. 오늘 같으면 특히 그렇겠죠. 하지만 올해는 오히려 생각보다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출발에서부터 또 어떻게 수익을 갖고 나갈지는 또 최병훈 전문가 잠시 후 데스매치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준 과장님. 예.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태클 같지만 네. 너무 이게 주식 투자자들이 너무 긍정적인 시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너무 좋게 보이고 짝사랑하고 이런 것보다도 대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긍정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견이죠. 편견이고 고집 이런 건 좀 버리고 남의 얘기도 좀 듣고 그다음에 좀 삼자적인 입장, 좀 멀리 떨어져서 보는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해 주신 거 다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김봉만 전문가님은 예. 올해 새해 어떤 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전에 제가 아마 책 제목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버려야 할 5가지 마음에서 의심, 변심, 원심, 그다음에 소심, 교심. 교심? 예. 네. 그래서 이 5가지인데 의심은 뭐 믿지 못하는 마음, 그다음에 소심은 뭐 좁은 마음,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또 원심은 또 원망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해는 저도 스스로 좀 떨쳐버리고, 네. 예, 2015년도 뭐 새해를 맞아서 좀 더 그 심기일전하는 그런 네. 마음을 다시 또 얻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알겠습니다. 자, 정말 소중한 자금이죠. 시청자 여러분의 그 돈, 그것을 불려나가는 재테크가 주식 투자인데요. 자, 여러분께서 주식 시장에서 자립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카운슬러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 미리 전화 주신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CS윈드 비중은 30%고요. 네, 매수가가 29,300원 전 높아요. 네네. 비중은 30% 있으시고요. 네. 네. CS 윈드. 기업명이 바뀐 회사인가요? 아니요, 회사인데 이번에 새내기 회사예요. 아, 그렇군요. 네. 상장한 지 이제 한 달 넘었습니다. 11월 말에 상장이 됐네요. 네네. 예.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10% 정도 손실 있으신데요.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이게 사고 나서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고목가 한 것도 있고 나중에 또 추가로 매입을 많이 했거든요. 공모가에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근데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고 이제 오늘은 이 폭락단에서도 조금은 좋은데요. 네. 이게 얼마까지 갈 수가 있나 비중은. 네, 시청자분께서는 이 기업의 어떤 가능성에 투자를 하신 건가요? 신재생 에너지로다가 앞으로는 그런 거 공기 같은 거 문제 그런 거에서 다른 거보다는 이게 비전이 있겠다 싶어서 이 네. 주식을 많이 샀어요. 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비전 있는 쪽을 찾다 보니까 이런 또 새내기주가 눈에 띄셨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세 분 다 말씀해 주실 텐데요. 먼저 오늘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CS 윈드입니다. 오늘 종가는 27,900원에 마감됐습니다. 0.72% 상승했고요. 자,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장 과장님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가 풍력발전 회사고요.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좀 내용을 만들었는데 주가에도 훈풍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인데 훈풍, 주가에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정책적이나 환경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왜 빠졌냐면 그러니까 고물가가 4만 원이 넘는데 왜 이렇게 빠지나 이렇게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한번 나온 뉴스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유가가 지금 굉장히 급락을 해가지고 WTI 기준으로 $50 미치거든요. 그러면 이 발전 회사들, 특히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은 발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 생산 단가가 더 싼데 왜 각국 정부들이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을 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고 언젠가는 좀 줄여야 되는 그런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일본이나 독일 같은데 이제 앞으로 원전을 점점 줄인다고 하죠. 그런 대체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을 때 LNG나 화력 발전으로 이게 커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화력 발전이 발전 단가가 싼데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친환경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발전 자체적으로는 이 해당 국가의 발전소들 아니면은 뭐 발전 그 기관들은 적자인 거나 마찬가지 매입을 해주면 발전 단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력 발전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준다는 거죠.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지금 유럽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유로존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재정도 힘들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했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풍력단지를 계획했던 데가 취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유가가 하락하니까 당연히 화력 발전이 발전 단가가 싸겠죠. 그래서 메리트가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우리나라가 FIT 제도를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차익 발전 이게 좀 바뀌었는데 FIT 같은 경우에는 피드인 타릭트라고 그래갖고 발전 차액을 보존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풍력 발전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은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여전히 FIT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고 이 CS 윈드 혹시 이게 그 자료를 띄워주시면 아시겠지만 국가별로 매출이 있지만 캐나다 쪽에 너무 집중되고 있어요. 80% 이상 집중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익률이 높거든요. 물론 영국 쪽으로 해상풍력 2020년까지 27기가와트 확보가 된 건 맞는데 이게 과연 계속 잘 될 건지는 좀 물음표라는 거죠. 그래서 2015년 올해 예상 이익 기준으로 저는 좀 할인 가치를 줬어요. 왜냐하면 이 정책적으로 만약에 캐나다 쪽에서 FIT, 우리 FIT에 대한 보조금 너무 주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힘들 것 같다. 줄여버린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5년 전에 정부에서 FIT 제도를 바꾸면서 많은 태양광이나 풍력 계획했던 시공 회사들 다 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으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8배 줬습니다. 8배를 계산을 하면 목표가 32,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환경에서 밸류에이션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를 32,000원인데 그게 올해 예상 이익 기준으로 8배 펄을 준 거고요. 할인 가치를 줘가지고 선줄가는 뭐 다른 분들이 차트 보신 분들이 더 많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요 선을 선줄가로 지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기업 가치는 잘 보셨지만 캐나다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리스크라고 또 지적해 주셨네요. 장 예. 과장님. 네,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PER을 8배밖에 못 주겠다고 하셔서 목표 주가 32,000원 나왔습니다. 네. 예. 이어서 이슈 분석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전문가님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수급 강풍은 지나가고 표온이 찾아오다. 이렇게 큰 강풍이 이제 불었는데 그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게 바로 수급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수급이 이제 안정이 되고 한 바람이 지나갔다. 이제 평온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슈 뭐 유가 하락 때문에 많이 이제 안 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네.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계속 공모가 대비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도 네. 뭐 30% 이렇게 빠졌는데, 수급이 계속 안 좋아서 안 간다. 그리고 소문도 뭐 여러 가지 악소문이 있었고, 그래서 좀 안 갔었거든요. 그런데 네. 먼저 공모 이후에 수급을 먼저 체크해드리면, 외국인이 한 70만 주를 팔고 기관이 투신권이 또 한 70만 주를 팔았어요. 그래서 140만 주를 팔면서 등록되고 나서 계속 빠졌거든요. 24,000원까지. 그런데 3만 원 초반부터 11월 28일 날 이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자사주를 100만 주 사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자사주 매입을 98만 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샀고, 그래서 최근에 기타 매수를 보면 기타에서 이제는 별로 오늘 한 2천 몇 주밖에 안 샀는데요. 살 여력이 없으면 거의 다 샀자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많이 매도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들 거를 자사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수급에 대한 불안은 거의 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제 유가 하락 때문에 풍력주가 유가 하락이니까 이제는 석탄이 이 풍력주의 가장 경쟁 상대는 기름이 아니라 바로 가스입니다. 가스랑 석탄인데요. 아까 장윤일 과장께서 말씀하신 석탄이라든지 이런 발전 단가가 훨씬 더 쌀 수가 있죠. 그죠? 하지만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그러니까 캐나다 보면 미국 선진국입니다. 이번에 오늘 일본도 또 진출했고, 그래서 이 경쟁 상대가 이제 기름값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스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전력의 발전 원료도 대다수 가스입니다. 50% 이상이. 그것처럼 미국의 셰일가스가 2013년도 벌써 12달러에서 4달러로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값은 그 전부터 1년 전부터 벌써 폭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가 빠진다고 이게 풍력주가 피해를 본다 그런 개념은 맞지 않고 실제로 매출에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 아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가 우려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유가도 이제 50달러도 번개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자사주도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자사주도 매입이 완료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신규 수급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중소형주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슈가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중에 올해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라든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기관에서 뭐 추천도 좀 나오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으니까 실적을 따져본다면 향후에 그리고 수주한 것도 보면 올해 실적이 그 문제 없이 아주 잘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니까 유망주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데 최근에 지지받은 것뿐만 아니라 반등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신규 수급이 들어오는 걸 꼭 체크하셔야 된다. 다른 이슈 뭐 부정적인 소문 이런 건 거의 헛소문이고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이제 기관이나 신규 기관 투신권이나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야만 주가가 추세적으로 3만 이상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시해 주시는 목표 주가는 네. 얼마시죠? 저는 목표 주가를 지금 27,900원인데 지금 현재가 저항선입니다. 28,000원. 그래서 목표가 단기 목표 28,000원 제시해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반등할 때 비중이 30%겠죠.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도를 다 하지 않는다면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다시 하락했을 때 만약에 판 것을 재매수해서 단가가 좀 높으니까 좀 이제 낮추는 개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반드시 27,000원 지켜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000원 손절가를 지켜주시라는 말씀은 신규 수급이 이제 자사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 번에도 좀 내려가지 않겠나 이런 측면을 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좀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비중을 줄이자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재매수.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재매수 하신다면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신다면 매수가는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25,000원 정도 25,000원 내외를 까지요?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네. 일단 지금 가지신 비중은 제시해 주셨던 27,000원에서 28,000원 정도로 정리를 해보자는 의견이시고요. 재매수를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 들어볼게요. 김봉만 전문가님, 지금 예. 중국 증시가 워낙 강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진행하는 코너가 있어서 좀 보니까 네. 항공주는 정말 잘 가요, 중국에서도. 예, 예. 근데 태양광이나 이런 쪽은 진짜 못 가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장에서도. 전방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재생이 잘 못 가요, 진짜. 예, 경기가 예.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고 앞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가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중국 같은 경우도 네. 대체 에너지 관련주다 보니까 네네. 일단 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 줄평 할까요? 네. 예. CS 윈드 한 줄 평해 주시죠. 예, 그 패턴 완성 구간이다. 그러니까 역 헤드행 숄더형 패턴이냐, 아니면 이중 바닥형 패턴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청자님, 네, 지금 차트 보시기에 그림이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지금 완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어깨라랄까 밑에서요. 자,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어찌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성장 우량주죠. 실적이 네, 뒷받침되어 있고, 막말로 뭐 유가가 이제 반토막 났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순 비교해서 이제 태양광 쪽도 이제 반토막 났다. 네, 네, 그러면 이제 2014년도 영업이익이 한 680억, 7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올해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 350억이다. 네, 최악의 경우에. 네. 근데 현재 동사의 시가총액이 4,700억이죠. 네, 예, 근데 거의 뭐 풍력 쪽에서는 그 관련 부품 쪽에서는 전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네, 1위 기업이란 어떤 프리미엄 가치까지 부여를 한다라면 네. 저는 이제 좀 중기적으로 본다라면은 현재 구간 상당히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네. 자, 지금 그림 보시면 제 눈에는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네. 전형적으로 역 헤드 앤 숄더형 패턴이 아닌가. 이게 네, 이제 다음 저도 그렇게 주에 봤거든요. 완성이 돼요. 네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저점을 저는 지난 작년 연말에 좀 찍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패턴 보시면, 네네. 지금 역 헤드엔, 여기서 이제 왼쪽 넥라인에서 지금 머리를 만들고 다시 한번 V자 반등. 오른쪽 넥라인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날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머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역 헤드앤 숄더형 패턴은 만약에 직전 고점인 28,000원을 돌파해버리면은 이 머리만큼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은 또 일단 관련 기업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나올 확률이 거의 한 80-90%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 소위 얘기하면 지난 연말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번째가 뭐냐? 근거는 월봉 차트 보시면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12월 달에 거래량이 거의 한 1,000만 주 가까이 나왔습니다. 995만 주가 터졌거든요. 아시겠죠? 네. 전체 발행 주식 수가 1,700만 주입니다. 네. 그 중에서 약 1,000만 주가 묶여 있어요. 네. 대주주가 보유하고 자사주가 지금 뭐 자사주 매입하고 있고. 그럼 실질적인 유통 물량은 900만 주란 얘기죠. 아니죠, 전 700만 주. 유통 물량 자체가. 그러면은 12월 달에 900만 주가 거래가 됐기 때문에 전체 유통 물량이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예요. 100%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 이제 손바뀜이 끝났다는 얘기죠. 팔 사람 다 팔았고 매수할 세력들은 일단 이미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가격 잘 들으세요. 네. 25,5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 쌍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중기. 그러니까 직전 저점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이제 이중 바닥형 만들고 다시 터닝이 나오는 것이고 네. 다음 주에 제가 제시했던 25,500원 구간만 안 깨면 네. 현재 상태에서 역 헤드행 숄더형 패턴을 만들면서 계단형 상승 패턴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홀딩입니다. 네. 목표가는 이 머리 라인 그리고 지난번에 갭하락 나왔던 이 자리죠. 상장하고 나서 네네. 이 갭 구간은 또 매크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매크 줘야 돼요. 네. 34,000원 말씀드리고요. 예, 예. 손절가는 25,500원인데 네. 조금 여유 있으시면은 이 가격을 이탈하더라 하더라도 다시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대로 홀딩 가능하지만 네. 심하게 종가상으로 이탈한다 그러면은 절반 정도 아니면 뭐 10분의 1 정도 아니 30%에서 10% 정도 줄였다가 다시 한번 밑에서 10%를 재매수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세 분 전략이 각기 다른데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CS 윈드 세 분의 전략입니다. 네, 이슈 분석을 해주셨던 최병훈 전문가가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 나머지 두 분은 보유 의견입니다. 장용종 과장 목표주가 32,000원, 손절가 26,000원, 최병훈 전문가 목표주가 28,000원, 손절가 27,000원, 김봉만 전문가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5,500원을 제시했습니다.